얘들아 벌써 40분이네? 시간 지났으니까 빠졌어. 단어는 그 바뀐 걸로 과제처럼 하셔서요. 그냥 틀려서 보여만 주세요. 알겠죠? 뭐 하나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가자. 6번이요. 일단 6번 보기 전에 쭉 질문 한번 누적으로 쭉 내용 기억나는지 봅시다. 크라우드 펀드 1번. 지원아, 특징 뭐라고? 크라우드 펀드의 특징? 한 단어 요약. 뭐야 이거? 민주화, 알겠지? 일반적인 시민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들아 무슨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영어는 어떻게 된다? 행복해. 많이 피하시고요. 자, 난반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3번. 뇌가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은 재훈아 어때? 무시대적이다. 그래서 옛날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였죠. 4번 질문. 현영아, 폭력적인 스포츠를 즐길수록 폭력성은 어떻게 돼?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질문. 우리가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재훈아, 우리가 그 음악에 끌리도록 뇌가 진화해서 그래서 뭔가 그럼 뭐 어때서 재나? 어때서? 원래 있는 거를 새로. 그렇죠. 원래 있는 걸 새롭게 느끼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6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6번 22쪽이죠. 어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법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찍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A story is only as believable as the storyteller. 원격 비교라고 했죠. 그리고 수능 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이 예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똑같이라고 해석하시면 그냥 어순대로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이야기는 오직 똑같이 믿을만하다, 스토리텔러만큼 이렇게 하면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for story to get effective, 그 이야기가 효과적이려면 trust must be established, 믿음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한다.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심지어 수능에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영아, 스탑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그러면은 너 그 눈 깜빡이면 멈춰 이러는 거 타동사 아니야? 눈 깜빡이는 걸 멈추게 한 거니까? 그냥 멈춰. 자, 자동사랑 타동사 둘 다 돼요. 그래서 너네가 아마 열심히 외웠던 게 준비 때 스타트 부정사 나왔을 때랑 스탑 ing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은요, 위에 있는 스탑은 요 자동사야. 그리고 뒤에 ing가 나오는 거는 이건 타동사죠. 왜냐면 이 ing가 동명사잖아. 명사네? 그러면은 동사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 타동사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ing 하는 거를 멈추는 게 스탑 ing고요. 스탑 투부정사는 멈춰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로 쓰면 부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끝나죠? 이거 심지어 수능에 나왔었어. 4년 전에. 그래서 stops to listen to you. 이건 뭐야? 멈춰 서서 너한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stops listening to you라고 하면 뭐야? 너한테 이야기 듣는 행위를 멈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흡연구역일까 금연구역일까? 흡연구역이죠. 여기서 스탑해서 피고 가라는 뜻이 나서 흡연구역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영국 가서 제일 많이 과태료 묻는 데가 요겁니다. P라는 여기선 안 피고 스모킹 프리 가서 아 스모킹 자유롭게 하는 데구나 하고 거기 가서 피다가 벌금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동사 타동사 올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멈춰 서서 너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 때 an element of unspoken trust exists. 뭔가 이 얘기가 되지 않은 뭔가 신뢰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뻘소리만 막 해대고 그냥 집에 가면 한 2주 후에 담임 선생님이 교체돼 있겠죠. 그죠? 너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유는 뭐야?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드러나서 나쁠 거 없지 뭐 라는 암묵적인 신뢰가 깔려있으니까 너네가 내 얘기를 한 시간만 집중해주는 거죠. 이거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막 와가지고 수업하는데 저 원급 비변인지 몰라가지고 저기 뭐더라? 막 이러고 있다고 쳐 예를 들면 수업 들을 거야 하려나?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your listener unconsciously 왜 unspoken이니까 그러니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trust you to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his life time.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격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같이 있다는 게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래서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is sacrificial.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적이겠죠. 왜? 내가 굳이 다른 데 가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그만큼 희생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였었잖아 원래. 어린 문제였었어요. So he could choose to spend his time elsewhere, yet he has stopped. 이거나 이거 얘 뜻 뭐야? 뭐라고? 그거 아닌가가 예시야? 예서야 얘는 뭐야? 아직? 하지만 자 예시 부사로 쓰이면 아직인데 지금 이거 뭐예요? 등위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그는 멈춰서서 너의 대화의 일부를 존중하려고 멈춰섰잖아. 그 말은 뭐야? 듣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죠. So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온다. Because a story illustrates points clearly and often bridges topics easily, trust can be established quickly. 자, 신뢰가 왜 빨리 형성될 수 있을까?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좀 쓸모있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고 일단은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좋은 말 해주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금방 빨리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앞에서 얼마나 임팩트를 주냐겠죠. 내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개중에는 종합 써가지고 면접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면접 봤는데 주제를 물어봤는데 앞에서 주저리 서론이 길면 어떻게 돼? 면접 탈락이에요. 알겠죠? 맨 처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임팩트 있는 얘기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저리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년에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도 막 저는 뭐 1년, 2년 태어나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 없지? 자소서 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뭐 이런 거 안 쓰지? 이런 거 썼어? 요즘 그렇게 쓰면 떨어져. 알겠지? 요즘 하도 애들이 잘 써가지고 예를 들어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명확하게 먼저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신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게 너무 고마워라는 그 존중의 메시지가 앞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너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6번은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trust,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럼 그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음 논리로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to story is essential to trust. essential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요소를 인정하는 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Respecting your listener's time is the capital letter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너의 문장의 시작에 capital letter가 뭐야? 캐피털은 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장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을 시작하는 서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공적인 말하기를 할 때 얘기하는 사람, 즉 발화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So it leads the conversation into a sentence worth listening. 자, 두 번째. worth 나오면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포인트.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take for granted 무슨 뜻일까? take for granted에서요. 당연히 여기다 단어까지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어 단어는 시험 가까워지면 챙겨드릴게요. 자, 일단은 논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only as believable as the storyteller.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건 뭔 말이야?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 믿을만 하대요. 그 말은 뭘까? 신뢰도가 중요. 조금만 저 문맥에 맞춰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현아 뭐야? 근데 저 시험에 나온다. 해석이 애매하지 않아? 직역은 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믿을만 해야 이야기를 믿을만하다. 정답이죠. 저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신뢰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신뢰도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저거 그래서 되게 중요해. 요거 그래서 의미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의미는요, 이야기의 신뢰도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달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즉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가 형성돼야 된다? 트러스트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believable이랑 trust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는 근데 상대방을 어떻게 신뢰한다? 무의식적으로 신뢰한다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 신뢰는 무엇보다 뭡니까? sacrificial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희생적이라는 거.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뢰의 특성은 어떻다? 무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희생적이라는 거야. 누가 희생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오죠. sacrificial의 상세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른 곳에 시간을 안 쓰고 타자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생적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이 존중이랑 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일단은 저 실내는 꽤 빠르게 형성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는 청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형성이 가능합니다. 신뢰란 말과 빼먹었네. 신뢰는 빠르게 형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신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story is essential to trust. 그래서 따라서 시간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신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뢰가 중요하니까 시간적 요소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capital letter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요거도 마찬가지로 의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재현아, 문장의 첫 번째 대문자라는 말이 그리고 무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 대문자라고 했으니까 뭐야? 문장을 시작하는데 대문자래요. 그러면은 대화의 처음이죠. 대화의 처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그렇지. 대화할 때 청자의 시간 존중을 제일 먼저 하라는 뜻이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의미 문제 출제돼요. 알겠죠? 그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1번 내용 1-2 그래서 출제해석에 얘네는 뭐를 쓰냐면 의미 추론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여기 sacrificial이나 그다음에 quickly 두 놈 있죠. 이거 빈칸처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설명해 줄게요. 항상 다 필기 다 끝나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은 거의 고3 애들 수업하듯이 거의 되게 길게 했는데, 자, 이거 왜냐면 중요해요.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여기 포인트가 되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sacrificial은 나오면 너네 주워 먹어야 돼. 이거는 쉬운 문제야, 알겠지? 왜냐면 애초에 이게 어린 문제였을 때 답이었거든. 알겠지? 그래서 sacrificial은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유리어로 대체하기에도 몇 개 단어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 빈칸초를 내시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3점에서 3.2점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좀 무서운 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신뢰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청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신뢰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지역적인 포인트라서 내신에서 충분히 실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퀵클리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빠르게 혼동이 가능하니까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대화할 때 맨 처음에 청자 시간을 존중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청자가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죠. 배려받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고 그럼 내 이야기 신뢰도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퀵클릭이기 때문에 저는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퀵클릭가 저게 나와야 된다고 모르거든. 그치?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빈칸 추론을 어떻게 하면 돼요? 특히 2-2는 이거 서술형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대고에는 물론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지만 그냥 저 빈칸 뻥 뚫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한 서술형 있죠? 그거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시험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6번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럼 21쪽 보시면 얘들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왜 이렇게 느려? 어디 갔다 왔어? 신뢰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 주제에다 뭐 하는데 이야기에서 신뢰의 중요성 이거 쓰시면 되죠. 이야기에서의 신뢰의 중요성. 자, 저는 이게 출제 예상은 대의 파악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심 내용 물어보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돼요. 대의,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 파악, 그다음에 빈칸 이렇게 나오고 서술형은 의미 파악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나 하나만 그냥 요 하나만. 나 혹시 서술형 하나 또 봤거든? 여기 not taken for granted가 이게 뭐예요? 당연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잖아. 여기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빈칸 뻥 뚫어놓고 찾아 쓰라고 하면 재원은 뭐 써야 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뭐야? 존중하다 아니겠어? 그죠? 저기 밑줄 빈칸 뻥 뚫어놓고 찾아 쓰라고 하면 리스펙트 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혹시나 해서 지역적이지만 한번 잡아봤어요.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내가 봤을 때 다 발라놓을걸? 이거 외에 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7번이요. 7번은 좀 쉬워. 집에 아이패드 있는 사람. 아이패드 안 써요? 태블릿 쓰는 사람. 현영이 든 거야? 얘서 안 쓴 태블릿? 자, 대학 가시면 여러분 아마 다 요즘 이제는 절대 교재 아무도 안 들고 다녀요. 다 태블릿 들고 다니고요. 다 PDF에다 이렇게 필기하거든요. 자, 아이패드가 2010년에 나왔어요. 2010년. 근데 놀라운 건 애플이 아이패드 전에도 아이패드랑 비스무리한 걸 2000년에 발표한 적 있어. 근데 그때 망했는데 왜 2010년에 성공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2010년에 아이패드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전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이미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아이폰에서 뉴스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너무 답답하다. 이거보다 좀 큰 화면에서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스크랩하고 그 뉴스를 내가 마음껏 편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아이패드 같은 고급 기기는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한정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서 여기에서 필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냥 종이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근데 아이폰 덕분에 그런 수요가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태블릿을 지금 옛날 2010년이었다면 여기서 아이패드 들고 있으면 우와 이랬겠죠. 근데 지금 아이패드 있다고 해서 우와 하진 않잖아, 그지?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거죠, 태블릿은. 그렇게 해서 지금 보편화가 된 겁니다, 그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니까 왜 특히 나 지금 스마트워치 찾잖아. 스마트워치도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 근데 왜 그때는 안 팔리고 지금은 미친 듯이 팔리냐고.
애플워치를 제가 2015년에 처음 샀거든요. 그때는 차는 사람들이 다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지금 애플워치 니네 학교에도 많지 않아? 요즘 10대도 많이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는 거야, 그죠?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was indeed a creative genius. 정말로 천재죠. But it was not until. 자, 요거는요. 일단은 1-1 내가 이 키워드 뭐라고 쓸 것 같아, 재영아? 이거 뭐야? 나는 일단은 이때 강조해요. 알겠죠? 근데 이때 강조 보면은 조금 패턴화돼 있어. 뭔데 뜻?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거 되게 자주 써. it이랑 that 사이에 이렇게 써서 not until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직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 말은 뭐야? 이거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뭐뭐를 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로소 뭐뭐가 되어서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지문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때 강조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의 일부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그는 increased success, 좀 더 증가된 성공을 보게 됐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야? 마케팅의 원리를 알게 되자 그제서야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전에 마케팅을 알기 전에 에디슨은 성공했다 안 했다 현영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에디슨이 성공한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마케팅이었구나 라는 걸 이 지문에서 알고 내려가느라 모르고 내려가느라 독해 속도가 천양지차겠죠. 지금 이거 수능 강의해 준 거 알겠지? 수능에서는 이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첫 문장을 읽고 이 지문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갈지를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랑 속도가 차이가 난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저는 기상제압이라고 합니다. 첫 문장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떻게? 오래 걸리거나 틀릴 거예요. 그래서 기상제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문독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때 강조문이고 나눠들이 쓰여서 패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읽힐 수가 있어야 70분 안에 45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즐겨. 너네가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제대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알겠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첫 문장 제대로 읽어야 돼. 자, one of his first inventions was, although much needed, a failure. 그래서 이거 지금 되게 재밌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발명품 중에 하나는 뭐래? 실패래. 실패했다는 건 결국 여기서 너네가 엮어서 생각하면 뭐야? 마케팅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그지? 아, 그래서 마케팅을 알고 나서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뒤집어서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요. In 1869, he created and patented an electronic vote recorder. 자, 그래서 이거 내가 뭐라고 쓸까? 계속적 용법이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선행사 누구예요? 이거 리코더죠? 선행사 영어로 antecedent라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귀찮은데 A라고 바뀌지 않죠? 저게 선행사는 뜻이야 이제. antecedent가 영어로 선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recorded and total이 총합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걸 동사로 썼네. 그럼 뭐라고 해? 합계를 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합계를 냈대요. 투표수를. In the Massachusetts State Legislature, passed in the Chamber's old manual system. 매뉴얼은 무슨 뜻? 매니 내가 저걸 뭐라고 했어? 손이라고 했죠? 매뉴얼은 수동, 손으로 한다는 뜻이야. 손으로 일일이 세는 것보다 당연히 빨랐겠지, 그치? 근데 에디슨은 깜놀한 거예요. 뭐야 이거? It failed. 망했대. 아무도 안 샀다는 거죠. 아니 누가 봐도 분명히 좋잖아, 그죠? 2000년대에 나온 아이패드도 누가 봐도 좋잖아. 근데 왜 안 살까? 라는 거예요. 자, Edison had not taken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영어 무슨 뜻?
예서야 무슨 뜻? 어? 고요하다. 이거 중요한 단어야. 꼭 외워야 알겠지? 좀 고려하다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legislator들의 법률가들의 입법가들의 습관을 고려를 못한 거야. They didn't like to vote quickly and efficiently. 그의 헤빗이 뭐였던 거야? 쟤네는 투표를 빨리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자기들을 귀찮게 하는 거죠. 그지? 더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They like to lobby their fellow legislators as voting took place. 그래서 투표가 시작될 때 옆에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법안 좀 밀어줘. 다음에 네가 원하는 법안 내가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로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투표가 빨리 끝나면 어떻게 로비를 못하겠지. So Edison had a great idea, but he completely misunderstood the needs of his customers. 그래서 misunderstood를 한 거죠.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야. 아, 투표를 빨리 하게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So he learned from his fail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ion and marketing. 그래서 발명과 마케팅 사이에서의 관계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Edison learned that marketing and invention must be integrated. Integrate 무슨 뜻? Integrate. 이거는 뭐야? 너 수학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 모르겠지? 인테그랄이라 하죠? 이거 왜? 이걸 다 합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무슨 인테그레이트 무슨 뜻? 통합하다, 합치다. 알겠지? 네가 수학에서 배웠던 인테그랄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것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발명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ything that won't sell 팔리지 않는 걸 내가 뭐하러 발명합니까? 저 싫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its sale is proof of utility. 그러니까 팔린다는 게 곧 유용성이라는 거야. 유용성이 팔리는 게 아니라 팔리는 게 유용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유용성이야말로 성공이다. 그래서 he realized they needed to put the customer's needs first and tailor. tailor가 뭘까? 너네 타일러라고 해가지고 성으로도 많잖아, 그치? 얘네 영국 애들 성씨 다 옛날 직업이었잖아. 뭐 쿡도 있고, 스메이스도 있고, 테일러도 있고, 그죠? 테일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재단사죠? 요즘이야 너네 교복이나 양복 같은 거 다 사이즈 있어서 기성복으로 사지. 원래 진짜 찐 양복은 어때? 진짜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양복은 재단사 가가지고 몸에 치수 다 재서 거기에 맞는 재훈이가 입을 수 있는 재훈이한테 체형에 딱 맞는 양복을 만들어줘요. 보통 한 1,000만 원 넘겠죠, 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테일러예요. 여기서 그냥 재단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상황에 따라서 뭐뭐에 맞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테일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수능 때 자주 나와요. 자기의 생각을 상황에 그때 맞춰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논리독해로 볼게요. 자, 뭐법도 뭐 별거 없죠? 두 개만 보면 돼요. 근데 저 그 어법에 오른쪽 출제상에 그거는 쓰셔야 돼요. 이때 강조문은 이거 그 뭐야 응용등등 나오겠지? 조건문 던져주고 이때수로 바꿔라 라고 하고 서술하도록 하겠죠. 아니면은 문장 쫙 던져주고 배열하라고 하는 거. 너네 이거 배열 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거네. 그지? 그거 서술형 포인트예요. 어법이 있어서. 자, 논리독해 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케팅을 이해하기 시작한 게 성공을 거두게 해줬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형식을 뭐라고 할까요? 앞에서 이 지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그냥 뭐라고 해? 앞에서 하는 거. 어? 아, 이게 뭐야? 야,
주제문? 그러니까 주제가 맨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해? 논술 항상 없어요? 두 가지씩. 그럼 맨 밑에 나온 거 뭐라고 그래? 이과일식.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이 맨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맨 앞에 나올 때 또 문제가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빈칸 추론했구나. 빈칸이었으니까 빈칸은 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이면 니네 그래서 맨날 빈칸 맨 앞에 있는 거 있지? 그거 싹 다 두 가지씩이에요. 이거 앞에 없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 두 가지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하면 돼? 마케팅이 성공해서 중요하다는 거. 자, 마케팅이 중요하대. 자, 일단 맨 처음에 에디슨은 야심차게 뭔가를 발명했는데 실패했대요. 왜 실패했어? 이거를 못해서죠.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죠. 자, 여기에서 에디슨의 사례를 두고 설명하죠. 에디슨의 사례는 발명이 실패했대요. 왜요? 소비자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소비자의 수요를 오해했다, 잘못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의 수요를 오해했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relationship, 결국은 이 발명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must be integrated,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그때그때 따라서 바꿔야 한다. 이 인터그레이티드가 얘기했던 게 테일러랑 같은 말이죠. 니네 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테일러랑 인터그레이티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단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나중에 유의어, 단위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마케팅과 발명의 관계는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네 마케팅의 찍 밑줄 긋고 마케팅이 의미하는 거를 우리말로 쓰라고 하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마케팅이 뭐야? 맞추는 거? 라면 찔릴 거예요. 라고 하면 틀릴 거 가지고 애매하죠. 아마 이거는 문제에서 좀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마케팅은 뭐인 거냐면 여기서 마케팅은요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멋진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멋진 걸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게 마케팅이야. 이재명에서 얘기하는 게. 니네 왜냐면 내가 이런 걸 왜 찍냐면 너네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마케팅하는 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홍보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마케팅 이런 데 밑줄 그으면 너네가 본능상으로 너네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 근데 여기서 마케팅을 정의를 내려줬잖아. 소비자의 정확한 수요를 이해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이런 거 밑줄 그어서 분명히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가 배우기가 많은 게 이 관계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테일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네모 1-1, 네모 1-2.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저거
거니까 그것도 서술형으로.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랑 요게 저는 시험을 볼 것 같다. 마케팅의 정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뭐 연아 마케팅이 뭐라고? 이 지문에 따르면 소비를 실험이나 소비재수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는 거 잘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문 정리할게요. 25쪽 주제 뭐라고 하면 돼?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라고 하면 되겠죠.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출제 해석은 객관식은 저는 대의 추론, 대의 파악이라 어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어휘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출제 해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응용 영작이랑 의미 파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번 이거 시험 이렇게 빨리 가서 20분이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렵지? 학교에서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저번 해봤어요? 안한 거. 여기 안 했어? 그러면 지금 너네 학교가 지금 밤마다 다 진도가 다를 테니까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 좀 읽고 오세요.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우리말만 읽으셔도 돼요. 읽고 오세요. 안 했어? 하나만 해, 하나만. 읽으시면서 좀 쉬세요. 25분까지 쉬겠습니다. 왜 나만 보는 거야? 얼굴에 목이 물렸어. 너? 그 밑에. 여기. 나 여기 울려고 집에서 나올라 했는데 지 갑자기 뭔가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너네 지금 수행평가 아니? 혹시? 하나 아니지? 했어요 이미. 아 이미 끝났어? 저번에 제가 보내는 거 수행했어. 아니 다른 거 타방은 없어? 다른 과목은 다 있지. 어? 연이 끝나고 있어. 뭐가 끝났다고? 연이 끝나고 있대요. 아 연휴 끝나고? 근데 오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거 하느라 정신 없겠네? 숙제 많이 안 내줘야겠네 그럼 그때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만 내줄게. 근데 뭐 이거 자꾸 나한테 보니까 엄마가 FK가 나한테 불렀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저 정도면 너 잡으려는 거야. 소리 지르고. 어? 로켓한테 보니까 FK가 지셨다. 근데 결국 풀어서 죽었어 우리는. 근데 이미 두 번이나 불리는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테레까지 맞아가면서 죽였는데 물렸어. 나 특식이라고 물렸어. 계속 여름에 안 돼. 나도 여름에 한 번도 안 물렸다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너무 반감이지.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마스크 써가지고. 그리고 눈 이해가 안 쓰네. 눈 이해했으면 내 친구 눈 이해 못 이해가지고 안 쓰고. 좀 쌤마가 쟤 뭐냐고 어디 아프냐고 하는데 차마 목 이해했다는 얘기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뒤에서 내가 뭘 걸 아직 결정 안 했었단 말이야. 하는 일을 가자마자 하라고 했어. 근데 저기서 벌써 10월부터 같이 넣어놨었나 봐. 근데 내가 안 먹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체 문제는 78만 원이었다고. 그래서 실장님이 기겁하면서 이러면서 야나 왜 장난치면 어떡해. 근데 카드 딱 넣으려고 하자마자 돈 많으면 있었는데 아니 원래 그렇게 치워. 엄마 전화 왔을 때한 번에 78만 원 낼 뻔했어. 아, 8월에 그거 등장해서 아직 괜찮다. 엄마가 잘했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망신살수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안 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너무 좋아. 자, 한번 볼게. Attitude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four main components. component는 무슨 뜻이에요? 구성, 성분,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은 조금 다르죠. element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의 구성 성분이 있다. 네 개가 있대요. 그걸로 개념화 된답니다. affect가 그 감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feelings of liking or dislike 호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좋고 싫음. 그리고 cognitive 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요소랑 인지적인 요소. 그 인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belief 신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념이고 그 신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ehavioral intention 행동 의도적 요소도 있대요. 이건 뭐냐면 a statement of how one woul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behavior 행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의도적 요소, 그리고 행동이라는 요소 이렇게요. 자, 그래서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 그래서 공공의 태도. 그래서 그게 뭐를 향한 공공의 태도냐면 wildlife, 야생동물 종들에 대한 태도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 는 generated based on interaction. interaction, 그 이 네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럼 다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 있다는 뜻이네. 단독적으로 사용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서만 있고 인지는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interaction이라는 말 자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Informing our attitudes toward wolves. 자, 와일드라이프의 더 세부적인 예시로 늑대를 가져왔어요. 그죠? 이거 기본적으로 태도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예시 끌고 온 거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재현이는 늑대 하면 좋아 싫어? 싫죠. 왜 싫어? 그냥 무서워. 아, 늑대는 무서워. 끝? 오케이. 예원이는 늑대 좋아? 별 생각 없지, 그지? 늑대를 뭐 본 적이 있어야지, 그지? 늑대 본 사람 있어, 근데? 나 한 번도 없는데. 있어요? TV에서. 아, 그치, TV는 다 보지. 디지몬으로도 보고, 퓨전으로도 보고. 예선은 늑대. 좋아? 얘는 왜 좋아? 센 동물 좋아해요. 아? 센 동물. 아, 센 동물 좋아해? 배원이 약한 동물 좋아해? 저는 동물 안 좋아해요. 동물 안 좋아해? 근데 뭔가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은 걔 한 10마리 키울 것 같은
나만 그래? 왜 뭔가 느낌 있잖아 사람이. 아, 저 동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귀엽하는데. 아 진짜? 강아지 고양이 있으면 막 아 귀엽다는 이런 거 없어?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귀엽네 이러는데 이제 가까이 오면 아니 키울 생각도 없겠네. 네. 오 되게. 의외다. 그래? 너 그냥 진짜 뭔가 느낌은 더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고 자발적 집사처럼 느껴져. 어? 집에 가면 막 고양이도 있고 개도 진짜 있고. 고양이든 뭐든 진짜 동물이 요만 해도 무서워해가지고 왜 뭐 물린 적 있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쫓긴 적은 있긴 한데 야 그게 더 재밌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군만두 쫓겨? 아니 사냥에 나섰어? 아니 아니 18살의 여자아이가 동물한테 쫓기는 거는 아니 없어요. 어 초딩 초딩이 강아지를 목줄을 안 들고 아. 머리채 나온 거예요. 저 중학생 때였는데 근데 걔가 갑자기 그때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진짜 머리카락 몇 바퀴 돌고 뭔가 느낌 쫓아오게 토이푸들 말티즈 이런 애들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놀이터 그 뭐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상상된다. 가자마리가 그래서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태도 얘기하려고 하나씩 물어본 건데 쫓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 지금 질문의 주제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늑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 to keep 뭐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들의 affective components를 consistent with, be consistent with 무슨 뜻? 지원아? 그래서 뭐뭐 일치하다. 그러니까 affective랑 뭐를 일치시키는 거야? combinated. 그러니까 너는 이따가 논리 독해에서도 보겠지만 이거랑 같은 뜻 위에 뭐 있어? 연결하라고 하는. 이게 독해력이야. 연결할 줄 알아야 돼. 누구랑 연결해야 돼? 나만 이렇게 화살표자 이렇게 읽었잖아. 쟤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 하잖아. 영아 뭐랑 같은 말? 그래서 뭐랑 같은 말? 왜 날 쳐다봐? 얘 연결해야지. 야 마지막. 아? 트래시? 인터랙션 그죠? 이게 독해예요, 알겠죠? 상호작용한다면 서로가 맞물렸다라고 하니까 그럼 affective랑 이거 이따가 논리 독해서 해. 이따가 해줄게. 그냥 느낌만 봐. 인터랙션이 상호작용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랑 인지적인 걸 서로 일치시킨다는 건 결국 서로가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안 되면 내년에 좀 힘들어 인생이. 알겠지? 내신 공부하지만 같이 해, 알겠지? 결국 수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니네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믿어.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동패고 어쨌든 내가 한 학기 하면서 쭉 분석해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의외로 굉장히 수능식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센스를 꼭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었네. 그러면은 예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래서 뒤에 뭐 나올 거야? consistent랑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서랑 인지가 같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잘 보면 I could dislike wolves. 자, 그럼 이 사람은 저 늑대에 대한 정서적인 게 dislike네. 안 좋아하는 거니까. 나는 늑대가 싫어요. I believe they had killed people.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건 늑대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런가? 늑대 말고 더 많이 죽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인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 늑대는.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is of course bad. 그리고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을 죽게 하는 거는 나쁜 거야. 근데 늑대는 사람을 많이 죽였네? 그럼 늑대는 나빠. 이렇게. 인지적인 거랑 감정적인 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늑대가 사람을 많이 죽였고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늑대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난 늑대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The behavioral intention 그런 이 행동적 의도 내가 행동을 할 때 뭔가 의도성을 갖는다는 건 결국 어디서 나오고 있어? 내 신념과 내 정서에서 나오겠죠? 내가 늑대를 싫어하고 늑대는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행동도 어떻게 되겠어? 늑대는 나빠 죽어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result from this 그래서 얘네부터 즉 이 정서로부터 이 신념으로부터 내려온 intention은 당연히 뭐 하려고 해? 지지를 하려고 하겠죠. A off control program 늑대 통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니까 뭐야? 늑대를 우리가 인간이 통제한다는 뜻이죠. 늑대는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늑대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실제 행동은 maybe a history of shooting wolves 통제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개체수를 우리가 조절해야 될 거냐? 늑대가 너무 많으면 인간한테 위협이 되니까 야 얘네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행동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늑대를 살해한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는 게 태도의 형성입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늑대에 대한 태도가 영원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예시로 보면 모든 태도의 aspects 그 측면들은 are consistent 일치한다 서로가. 그죠? 의도도 뭐야? 울프를 싫어하니까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늑대를 죽이자는 거니까. 그죠? 서로가 다 일치해야 돼요. 뭐 하면서? negative over attitude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면서. 그죠? 포인트만 볼게요. 요거랑 요거는 수능에 나오죠. 2번은 쉽네. 그래서 2번은 뭐야?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 없이 동사를 하나 더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동사구문이죠. 자 1번은 뭐냐면 hav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보어자인데 여기에 지금 뭐 나온 경우예요? PP가 나온 경우예요. 그럼 예사야 사역동사가 뭐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내가 니네도 하지 않았어? 옛날에? 나 핸드폰 나 어제 핸드폰 고쳤어. 영어로 뭐야? I 자, fixed 하면 뭔가 혼날 것 같은 이 느낌. made my phone fixed. I had my phone fixed. 왜? 내가 안 고쳤잖아. 대리점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사역동사를 시키다라고 하면 여기서 방금 같은 문장을 영접을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admakelet은 사역동사인데요. 그 사역이라는 말을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 뜻을 정확하게 담지를 못해요. 오늘 사역동사 영어 이름 뭐냐면 cause이 뭐였고요? cause가 뭐야? 원인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는 레슨 시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레슨 시키는 게 아니라 하게 냅두는 건데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오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잘못 번역한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주어가 목적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원형 나오는 이유가 뒤에 있는 동사원형은 되게 강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 그만큼 그런 상태가 절대적으로 됐다라는 뜻이라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having people kill이라고 하면 무슨 뜻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애들 죽이고 다닌다는 뜻이야.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PP가 나오는 거 얘네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서 killed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PP 나오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이거 포인트를 찍은 이유는 사실 내신 연소가 아니라 수능 때문에 찍어드렸어요. 알겠죠? 이런 문장 구조가 익숙해야 돼. 사역이라고 알고 있으면 니네가 정작 시키다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놀이도끼 봅시다. 이거 하면 집에 가야겠네요. 진짜 딱 세 질문씩밖에 못하네. 자, 요거는 조금
팔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내용을 좀 정리해야 돼서. attitude, 태도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네 가지 요소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요소요. 첫째가 affective, 둘째가 cognitive, 셋째가 behavioral intention, 네 번째가 behavior.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태도의 형성에는 태도는 총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가지 요소는 감정, 인지, 의도, 행동 이렇게요. 그래서 감정적 요소는 뭔가에 대해서 호나 불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인지적 요소는 우리가 뭔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고 그 신념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옳고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행동 의도적 요소. 요거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행동적 요소. 이거는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여기에서도 얘기하듯이 a wildlife species 그 중에서도 특히 wolves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야생동물에서 특히 늑대로 점차 예시를 좁혀나가죠.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interaction이 어디 있지? interaction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interaction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 consistent with the cognitive component. 이 consistent한 interaction을 같은 뜻이라고 말했으면 아까 알겠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결국 상호작용이랑 같은 뜻이죠. 그럼 흐름 내려오네요. 그리고 그게 consistent with each other로 결국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한 건 뭐야?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었냐? 서로의 요소가 일치하여 하나의 일관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특히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뭐랑 연결돼야 돼? 일치하는 말과 연결돼야 돼. 일치. 자, 이거 일일이 다 쓴 이유가 있어요. 서술형 먹잇감이죠, 이거. 이건 저는 그냥 99.9%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내겠다 작심하고. 뭐 하기 좋아? 동태고가 그거 많이 나오지 않았나? 객관식이랑 서술형 합쳐서 나오는 거. 너네 학교 아니야? 그래서 헷갈려. 맞아? 니네도 모르는구나. 네, 내일 기출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이거 뭐 내기 주려면 객관식이랑 서술형 같이 되기 딱 좋죠. 그래서 위에서 대입하기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서술형으로 한 번 더 괴롭히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이거 다 잘려 있으니까 이거 애들이 조립하는 거 내겠지. 이거 되게 흔하잖아, 그렇지? 서술형에서 내기 딱 좋은 문제고요. 요거는 복합적인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엇보다 1번 출제에서는요 복합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입한 문제랑 섞어서 그다음 뭔가 이거 각각의 시퀀스를 다 잘라놓은 다음에 조립하는 거, 이제 그래서 개념 내용 파악. 특히 내용 파악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각 요소별 설명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요소별로 설명 써놓은 다음에 각 요소별로 예시 들어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하나씩 맞춰서 써라. 빼박이죠. 이런 거 나오기 좋겠지. 그래서 각 요소별로 설명을 써놓거나 아니면은 예시를 통해서 서로 딱 찍기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 뭐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예시 딱 던져놓고 여기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거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럼 문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문답 영장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문답 영장으로 나오면 서술형을 빼박 두세 개 내겠지, 그치? 하나 2점씩, 각 2점씩 이렇게 해서 6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빈칸 추론 문제 내기 딱 좋은 단어가 포인트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거 딱 단어 내기, 빈칸 추론 내기 딱 좋겠다 싶은 거. 이거. 결국 다 이거 보니까 늑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까지 천천히 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맞는지 여러분은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어휘들은 싹 다 어휘 판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문 주제 볼게요. 앞에서도 2번 지문이 태도였잖아. 그거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건데, 요거는 좀 태도를 철학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태도 그 자체에 집중한 질문이잖아. 이런 지문 주제는 그냥 태도의 형성이라고만 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해상 객관식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휘, 빈칸, 그리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내용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선지 영어로 괴랄하게 꼬아가지고 너네 시간 버리게 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서술형은요, 문답 영장 나올 수 있고요, 어휘 판단 나올 수 있고, 찾아쓰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8번 끝입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9번 좀 보다 갈게요. 9번은 지문이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너네가 받아먹는 문제로 꼭 풀어내셔야 돼요. 왜냐면 소재도 별로 안 어렵고, 그리고 내용 흐름도 별로 안 어려워요. 뭐 지난번에 했던 거거든. 예서야, 지난번에 봤던 그 폭력적 스포츠랑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금 기억나지? 거기에서 썼던 필자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뭐였지? 여기서 복습을 안 했는지를 장면을 확인해 주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질문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고? 써있을 때는 한번 갔다 와봐. 4번 질문과 5번 질문이잖아. 가봐, 너 보면 거기 써있을 거야. 4번 질문이야. 뭐였어? 그거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쓰인 논리 구조가 뭐냐? 통념 뒤집기, 그죠? 통념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위에서 깔고 그거 뒤집는 거잖아, 그지? 요 질문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논리 구조가 똑같네, 그지? 근데 뭐가 좀 더 어려워? 상관관계 그게 좀 더 어렵죠? 이건 되게 쉬워요. 근데 지문이 쓸데없이 그렇게 길죠? 그래서 요거는 활용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느낌으로 출제될 수도 있냐면
너네 시간 버리는 카드로 좀 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생리학적 발견처럼 today's biological breakthrough가 뭐야? break가 뭐야? 깨는 거지. 너네 through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통하여잖아. 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막 아이언맨이 건물 하나를 와장창창 깨부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지. 통과하는 거. 그런 느낌이 through예요. 뭔가를 부셨는데 바바바바박 하면서 다 부시고 가는 거.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장, 압도적인 거침없이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breakthrough예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건데 특히 어떻게 발전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확 바뀌는 거. 그래서 가장 최근의 브레이크스루는 뭡니까? IT에서의 가장 브레이크스루는 일단 체감하는 건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일단은 2010년에 내가 스마트폰 처음, 너 스마트폰 언제 샀어? 저 1년 전에. 그럼 그 전에 못 썼어? 네. 아 진짜? 현영이 언제 샀어? 스마트폰? 5학년 때? 좀 빠르네. 그러면 5학년 때면 언제야? 지금? 아 6년 전밖에 안 되네? 6년 전이면 2015년이네? 15년에 5학년이었어? 15년에 근데 전역했는데 예선은 언제 샀어? 중2? 가장 보편적인 딱 시간대. 그러면 예원이는? 2018년. 뭔가 구체적인 평창올림픽 딱 썼어? 중3 때인가 그럼? 아 중2 때? 그럼 중2 때 이렇게 사죠. 와 초보는 진짜 빠르다. 그냥 어. 갑자기 뭔가 이 시간이 휴대폰에 엄마 쓰다가지고 아 어머니가 쓰시던 거 주신 거야? 그때는 한 갤럭시 S3, 4 이런 거였겠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지. 어쨌든 스마트폰 그 2010년에 제가 딱 처음 아이폰 4였어요. 아이폰 4 딱 그때는 아이폰 심지어 줄 서서 샀거든. 석 달 기다렸어. 수능 끝나고 엄마가 수능을 못 봤어도 그래도 끝났으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라 해서 조심스럽게 아이폰 얘기했다가 진짜 딱 맞을 뻔했거든. 그래도 뭘 잘한 게 있다고 아이폰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또 듣고 사전 예약을 해줬지. 아 사전 예약을 했는데 3개월 걸렸어. 그때 아이폰 4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카카오톡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신기했어. 원래 예전에는 피처폰 쓰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핸드폰 번호 저장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카카오톡이 진짜 신세계였던 거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애들 그대로 긁어와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줬잖아. 우리 거기서 진짜 와 이거 개쩐다 막 이랬어. 2010년에 카카오톡 빼고 그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였어. 지금은 뭐 별거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브레이크스루 잘 보시면 10년 됐잖아. 불과 10년인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죠? 니네 세대에 스마트폰 안 쓰는 건 둘 중에 하나지. 대학 가려고 일부러 안 쓰는 애 아니면은 그냥 이런 애밖에 없지. 웬만하면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이 안 되면 학원에서 숙제 알려줄 때 카톡으로 이렇게 다 쏴주는데 숙제도 못 보고 그리고 너네 학교 단톡방도 요즘 안 된다며,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획기적 발전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altered 뒤바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근데 그 이해가 뭐냐면 how the human organism works and will change medical practice fundamentally and thoroughly. thorough가 무슨 뜻이야, 연아? thorough니까 thorough가 아니라 단어 외워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철저한이라는 단어예요. 알겠죠? 철저히 근본적으로 싹 다 바꿔놓을 거래요. The word breakthrough, however, seems to imply in many people's minds. 근데 breakthrough라고 하면 마치 아이폰을 딱 처음에 왔을 때, 스마트폰 왔을 때 그때 2011년에 특히 11년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샀거든. 그때 스마트폰 열풍이었어.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애가 생기고 이제 갤럭시라는 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서 그때 뭐 2011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세 개로 나뉘었어. 아이폰 쓰는 애, 갤럭시 쓰는 애, 그리고 저 옵티머스 쓰는 애. 옵티머스 쓰는 애들은 조금 원따 취급 같은 그런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이 없는 애가 하나도 없었죠. 불과 2년 만입니다. 2년도 아니라 1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느낄 수 있어? 뭔가 놀랍고 전례가 없는데 그게 in an instant. 인스턴트 식품 할때 그 인스턴트 되게 빨리 생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명료하게 만드는데. 근데 사이언스, 과학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실제로 수능도 그렇고 너네 내신도 그렇고 여기를 읽자마자 너네가 딱 느껴야 되는 건 뭐야? 아, 흐름 뒤집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뒤가 다르겠죠. 사실은 즉각적으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생기는 거야. 획기적 발전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는 거는 조금씩 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든. 모든 큰 변화는 다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너네가 초딩 때 배웠던 것들 생각해요. 막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고 과학에서 배우는 법칙들을 사실은 뉴턴이 갑자기 이렇게 공부하다가 빡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랜 연구를 끝에 오랜 생각을 두고 끝끝내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거지. 뉴턴이 갑자기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거 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it ha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observation, hypothesis, experiment, testing, modifying, retesting, and retesting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러니까 그냥 너네 뭐만 보면 돼? 아, 요거랑 지금 반대죠, 그지? 그래서 올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hat's how science works, and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urrent disease happening just that way. 딱 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뭐야? 오래 걸린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논리독해서 다 잡아줄게요. 다음에 Building on the work of scientists from decades. 예서의 decades 무슨 뜻? 10년. 그러니까 S 붙였으니까 수십 년, 그지? 수십 년에서 딱 느껴진 게 뭡니까? 길다라는 거죠, 그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 걸려. 심지어 몇백 년도 걸려. In fact, it is still happening.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진행 중. 그러니까 과학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할 거야, 발전할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퍼 포인트만 잡고 얼른 집에 갑시다. 자, amazing.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하겠어? 예원이 지난번에 대답했잖아. amazing 하면 딱 뭐야 이거? 어퍼 포인트? 그렇지. 감정유발 타동사요. 감정유발 타동사는 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어의 수식을 받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모 2번 revelation 뒤에 있는 대시입니다. 자, 이거 뭐야? 그렇지.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인스턴트 꼈다고 낚이지 말고 동사가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왜? 얘가 주격이니까 그래요. 자, 네모 2번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3번 이거는 무슨 거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대사 정해서 뭐야? 그렇지. 콤마 있고 관계사 있고 선행사. 그지? 왜 그러냐면 영원아 전체 뒤에 뭐 있어야 돼? 영상. 근데 어바웃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네. 목적격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고요. 됐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이에요. 아시겠죠? 좀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 2번 동사 부분이죠. 여기서 워커 포인트 하나만 더 끌고 와서 어떤 문제를 내도 되겠네. 그죠? 출제 예상은 뭐 쓰시면 돼요? 출제 예상? 어퍼 판단 나오죠? 객관식. 그지?
미약하지만 쉽지만 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문법 문제를 나오면 겁나 쉬운 거야, 알겠죠? 자, 요것도 앞에 아니다, 이거 다음에 하자. 자,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 웬만하면 진도를 끝내는 쪽으로 갈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숙제만 좀 얘기해 줄게요. 숙제는 오늘 그 85까지 외웠잖아. 86부터 169. 그러니까 뒤에 섞다 외우시면 되고요. 부교재 숙제로 내줄게. 부교재 오늘까지 진도 좀 제법 나갔잖아. 이제 진도 나간 내용 부분 너네 그 박스 있지? 이제 좀 체크 좀 해. 복습하고 체크 3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씩 읽고 복습하고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옛날에 피아노 치듯이 안 했는데 안 쳤는데 포도 색칠해오지 말겠지. 분식하게 하지 마세요. 다 걸려요. 그리고 워크북 다 하고 있지? 내가 아직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기습 확인했는데 비어있다 안 돼있다 큰일 나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응. 아,